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키는 170cm, 몸무게는 140kg, 고도 비만. 그런데 이 사람의 손에 핵 버튼이 들려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 고도 비만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다면 그 핵 버튼은 누구의 손에 넘어가게 될까요? 그런데 이게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라면,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라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겠으나 이거는 우리 머리 위에 핵을 갖고 있는 김정은의 얘기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급사한다면 도대체 북한의 핵은 누가 통제하게 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의 평양과 지방의 이동, 그리고 연설하는 거라든지 공개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라든지 걸음걸이 등등을 본다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기저질환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고묘지 전 도쿄 신문 논설위원, 이 사람은 북한 전문가인데요, 김정은의 위험 요인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 170cm 정도의 체중이 140kg이 넘는다면 혈압, 심장, 허리 등 어느 부위에서라도 갑작스러운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내부 장기에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김정은이 1시간 이상 연설을 이어가고 군부대나 공장이나 공원을 돌아다니고 이런 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당장이라도 안에서, 김정은 몸 안에서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밤이라도 당장 평양에서 김정은에게 건강상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면 휴전선 북측에 120만 조선인민군과 그 핵무기의 통제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 당국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백두혈통에게 가지 않겠느냐, 즉 김여정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말이죠, 백두혈통. 그런데 그게 또 아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여기일 수도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존재 자체와 위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유고시 이 군 권력이 혈통으로 가느냐 아니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가느냐, 이것이 아직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미오지 아까 북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권력 승계나 핵 사용 같은 중대 결단은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열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핵무기 사용 여부를 최종 결심하는 주체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당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당이 주도권을 쥐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같이 백두혈통이 쥐는 거냐, 주도권을 쥐는 거냐, 아니면 당이 쥐는 거냐, 양쪽의 얘기가 다 일단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우리 군은 김일성 사망 후 국방위원회가 부상하면서 당 중앙군사위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당이 아니라 국방위원회가 지금 뭐 국방위원장 어쩌고 불렀지 않습니까? 김정일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위원회가 또 주도권을 쥐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인식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당 중앙군사위가 군을 어떻게 지휘 통제하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군사위원회가 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는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오히려 당이 이 군사위원회를 갖다가 이걸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이 위에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이게 김여정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군사위원회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당으로 가는 건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김정은이 쓰러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갖다가 감시 감독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걸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가 핵 버튼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가 뻘짓을 하려고 할 때 미리 제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쓰러지면 주의복은 박정천한테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 유고 시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군 주의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로 직행한다. 그래서 유사시 김정은이 지휘불능 상태에 빠지면 당 규약과 시스템에 의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한국의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정도의 의상이 아니라 군사 분야에 한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맞먹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자리다. 또 고미요지 북한 전문가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김정은 사망이나 전시 상황 같은 북한의 극단적 위기 시에는 인물이 아닌 시스템, 즉 당 중앙군사위원회 서열에 따라 승계 지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북한은 인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쓰러지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서열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람이 유사시 군 통제권 1순위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금 뭐 하나의 분석인데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김정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 전문가, 일본 전문가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알고 있잖아요. 얘기하기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 배 안에서, 이 장기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바로 고장이 나가지고 바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핵 버튼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 김여정이 너한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지. 백두혈통이라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갔느냐, 그냥 국방위원회가 갔느냐. 국방위원회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당이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국방위원회는 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보기관에서는 오히려 국방위원회가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일본의 전문가는 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우리 군 당국에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유고 상태가 발생했을 때 핵버튼을 누가 갖게 되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능성을 갖다가 모두 타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우리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까지도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 정보 당국이라든지 한국 군사 당국은 너무나 모르는 것이 아니냐, 아는 것이 없는 거 아니냐, 북한에 대해서도 도대체가 김정은에 대해서도 아는 게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애가 지금 정말로 후계자가 되는 건지, 그런 핵버튼을 갖다가 김주애가 물려받는 건지, 이런 것도 도대체가 우리 정보 당국이라든가 군사 당국이라든가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김정은이 유고시 누가 핵버튼을 쥐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백두혈통 김여정, 김주애. 김여정은 아닌 것 같고, 김주애는 어려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 아니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단은 전문가들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